네, 이번 주 있었던 교육 소식을 취재 기자와 브리핑해드립니다. 한 주간 교육 현장, 오늘은 논란 끝에 시작된 맞춤형 보육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인영 기자 스튜디오에 자료했습니다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번 주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.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 첫날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. 뭐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, 기존과는? 네, 아시다시피 맞춤형 보육은 이 맞벌이 부부처럼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보육 지원을 종일반 그리고 맞춤반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요. 네. 이제 원래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기본적으로 하루 12시간 보육을 하는 종일반으로 운영이 됐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12시간 보육을 하는 종일반 그리고 그 절반인 6시간만 보육을 하는 맞춤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예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다른 선택권이 없이 일단 6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해야 되는데요. 이 대상은 모두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에 해당하는 아동,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. 네. 종일반은 일단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, 그리고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. 예. 대신 6시간짜리 맞춤반은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. 네. 근데 이 바우처는 전업주부들이 이제 맞춤반의 그 보육 시간 외의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일단 이 시행이 되기까지 계속 정부와 어린이집 간 그리고 부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빚어졌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정부가 당초 이제 발표 하루 전까지 이 개정안을 좀 내놨어요.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되는 건지, 완화가 되는 겁니까? 네,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춤형 보육에서 종일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, 이 대상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. 네. 원래 정부가 내놨던 안은 맞벌이 가구 외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. 계속 이런 입장이었거든요. 그랬었죠. 그런데 이제 보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제 계속 심해지면서 네. 시행 하루 전날 이제 정책을 수정해서 이제 36개월 미만의 2자녀를 둔 가정에도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. 예. 일단 종일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려했던 수입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대체로 정부안을 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거고요. 예, 그렇군요. 조금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?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. 네.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, 오늘. 자, 이 시행 첫날의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. 혼란스럽거나 그러진 않았나요? 네, 일단 오늘 그 맞춤형 보육 시행 첫날을 맞아서 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습니다. 예. 저희가 이 현장에 함께 동행 취재를 갔는데요. 네. 우선은 전반적으로는 평소와 좀 다름없는 분위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들을 직접 만난 이 정진엽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 중에 생기는 문제들은 앞으로 현장의 얘기를 반영해서 이제 잘 고쳐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네.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. 실제 하다 보면은 고칠 때가 나오고 또 개선 방향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는지 이런 게 자꾸 나올 텐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고쳐야 될 게 나오면은 항상 이제 고치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우선은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첫날이 지나갔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나 또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도 좀 상당합니다. 예. 이제 먼저 학부모들, 특히 이 6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하게 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. 이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용 시간이 짧아서 돈이 되지 않은 이 맞춤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좀 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. 네. 벌써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맞춤반에 등록한 아이들이 괜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미움을 사지 않을까 혹은 종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좀 소홀하게 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. 어찌됐든 이 맞춤반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낮잠 시간이나 간식 시간을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네. 아니면은 이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 그 차량은 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부적인 고민들이 남아 있는 거죠.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
보니까 실제로 이제 시행 첫날이었던 오늘도 사실 맞춤반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을 단칸에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뭐 오늘이 첫날이니까 그동안 풀어갈 숙제는 계속 나오겠지만 네. 당분간은 조금 이런 혼란들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이 종일반의 그 다자녀 기준이 급하게 변경이 되면서 예. 얼마간은 보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. 이제 아무래도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특히 정부가 지금 일선 어린이집에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이제 당장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몇 시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맞춤반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이 종일반에 남은 아이들은 뭘 하게 되는 건지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. 맞습니다. 이제 여기에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해온 이 어린이집 단체들 가운데 지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는 이곳은 여전히 이 제도 자체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단체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아예 철회하지 않으면 2달 뒤인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의 6개월간 이 소속 어린이집들이 장기 휴원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여서 예. 여전히 제2의 보육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맞춤형 보육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. 아직까지 논란의 불씨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이를 돌봐줘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네. 중심에 있다는 걸 좀 우리 정부가 잊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윤영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